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에 빌려준 1조 3천억 원 중 1원도 못 받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4년 전인 2000년 한국 정부는 김정일이 대빵이던 북한에 무려 1조 원이나 되는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이 92조 원이었으니까 무려 전체의 1%가 넘는 세금을 준 겁니다. 그래도 엄청 중요한 무언가와 거래했겠지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보니 그냥 무상 지원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뭐 호구 중에 상호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 대책 없는 무상 지원이었습니다. 북한이 1조 원 원금의 이자 갚을 거라고 생각한 게 레전드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에 걸쳐 1조 원이 지급됐는데 그중 식량이 8천억 원 정도 되고 장비와 경공업이 2,500억 정도라고 하니 비율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거 다 정은이 애비가 먹었을 것 같다. 현재까지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무려 1조 3천억 원을 박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가 첫 상황년도였는데 2011년 대빵이 된 정은이는 아빠가 빌린 거라며 가볍게 무시해주면서 현재까지 1월도 안 갚고 있습니다. 요즘 오물풍선으로 조금씩 갚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 김정은이가 안 갚으면 강제로 뭘 뺏어 올 수 있게 장치를 여러 개 마련했어야 되는데 국민열세로 그냥 무지성 무상 지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1년에 4번씩 12년째 독촉문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가 아무리 바보라고 그래도 독촉문을 받으면 독촉문이 와서 이제 진짜로 갚아야 되는 거야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계약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바보 계약이라서 사실상 이젠 받을 수도 없는 돈이지만 정부는 형식적으로라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연간 이자만 1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는 상황에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빌린 차관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식량 차관과 관련 2012년부터 무려 17차례나 북한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무릎을 꿇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가 마땅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관을 받아낼 여러 방법을 고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존재를 전쟁 위협으로 과시해온 김정은의 북한이 30여 개국에 140억 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각국에 진 빚은 스웨덴 3억 3천만 달러, 이란 3억 달러, 독일 3억 달러, 태국 2억 6천만 달러, 이라크 5천만 달러, 프랑스 2억 8천만 달러,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각각 10억 달러, 오스트리아 2억 1천만 달러, 시리아 1억 4천만 달러, 대만 8,600만 달러, 중국 69억 8천만 달러, 러시아 10억 1천만 달러, 일본 4억 달러로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게 부채 상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게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됐다. 북한이 이런 빚을 안고 있는 반면 김정은과 그 가족은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게 들어있는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후세인의 후예라는 우습게 말이 나돌고 있다면서 비밀 계좌 운영 지역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를 지목했다. 스위스에는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이 30억 달러 이상이 감춰져 있다는 보도도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의 평양 지점 계좌 두 곳에 5,1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지난달에도 이 은행 계좌를 통해 북한 자금 500만 달러가 거래됐다고 전했다. 이 자금은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현지 은행들과 거래해왔다.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을 추적해 쓸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며 세계적인 여론을 야기시켜 자신의 존재를 전쟁 위협으로 과시해온 김정은의 북한이 30여 개국에 140억 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이런 빚을 안고 있는 반면 김정은과 그 가족은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게 들어있는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후세인의 후예라는 우습게 말이 나돌고 있다면서 비밀 계좌 운영 지역으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를 지목했다. 스위스에는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이 30억 달러 이상이 감춰져 있다는 보도도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북한이 올해 1월 초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의 평양 지점 계좌 두 곳에 5,1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지난달에도 이 은행 계좌를 통해 북한 자금 500만 달러가 거래됐다고 전했다. 이 자금은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현지 은행들과 거래해왔다. 결국 북한의 대사관들은 각 나라 은행 창구 역할을 해왔고 핵개발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 고위 간부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빼돌려 도주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군의 무기 현대화를 위해 중국에 파견돼 자금을 관리하던 총책임자가 지난달 3천만 달러가량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1억 달러 비자금 중 30%에 달하는 자금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적성국가의 불법 자금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관련 인사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 인사가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비자금 3천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인사는 무기 현대화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CNC 공작기계 등을 들여오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김정은 정권의 핵심 간부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서 정밀 공작기계 등 군수물자를 밀수해오는 자금 총책이 도망간 것이라며 북한군 자체 무기 현대화 필요성도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무기 공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가 벌어진 일이어서 내부 동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인사가 거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계좌에 입금해 빼돌렸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거액의 돈을 들고 달아난 점으로 볼 때 중국 내 도주 파트너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돈으로 40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도주한 전례는 2016년 7월 북한군 인민무력부 소속 소장이 450억 원 가량의 거액을 가지고 가족 2명과 동반 탈북한 게 사실상 유일하다. 이번에 도주한 인사가 소속된 북한군 보위국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함께 북한의 3대 정보 사찰기관 중 하나로 군을 정치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이다. 북한 내 최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도주한 인사는 평양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신변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거나 제3국 망명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개별 정보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비자금 횡령이나 금전 사고가 발생해 평양에 문책 소환 가능성이 있어 탈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고위층으로선 거액을 들고 한국으로 올 경우 평양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어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 등 제3국행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